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지 아직 한 달이 못 지난 시점인데요. 정부는 거래 절벽에 시달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규모 규제를 풀었죠. 하지만 집값 불안을 우려해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되고 한 단계 낮아진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와 가격 하락이 큰 인천은 조정 대상에서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규제 완화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추가 규제 가능성은 없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전주대 개건 교수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지금 뭐 경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규제 완화 이후에 뭐 지역 거래량, 인천 거래량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뭐 하락세를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수준입니다.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화하게 되면요, 예년에 비해서는 한 57.3%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요. 지난달과 비해서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0.29%를 했었는데 지금은 0.04포인트 또 하락한 0.03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세는 조금 짙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슬슬 겨울철 비수기로 좀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 심리 역시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조금씩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뭔가는 좀 늦춰지겠지, 완화되겠지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일단 하락은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막 하락의 폭이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전반적인 시장의 예. 기조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이제 거래 비응하기 시장에는요, 어떤 규제 해제라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됐다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온기가 돌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적인 좀 부분을 네. 좀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하락폭이 큰 지역이 이제 연수구라든지 서구 지역 같은 경우가 하락폭, 낙폭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최고가를 많이 갱신했던 지역일수록 그에 반해서 이제 가격의 하락이 좀 짙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금액을 보면은 거의 뭐 2, 3년 전 수준으로 조금 회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투기과열지구 인천의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완화가 됐는데,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진짜 사실 매번 들어도 복잡해요. 뭐가 달라지는지 일단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가 지금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 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예.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요. 투기 지역이 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예. 대출 규제, LTV, 뭐 DTI 같은 규제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규제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게가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15억 초과도 뭐 대출이 나오는데 투기 과열 지구면 15억 초과되면 예. 대출 아예 안 나오고 예. 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유양도 금지라고 해서 아예 못 파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은 거래할 수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예 거래가 막혀버리는, 우리 헬스 같은 걸로 따지면 벤치프레스 하면 예. 조정 대상 지역이 한 100kg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투기 예. 과열 지구는 야 이거 가지고 안 돼, 20kg 더 얹어라고 해서 무게를 더 얹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천 지역이 풀렸는데요, 20kg 떼준 거고요. 아직 100kg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또 좀 색다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일단 거래량이 분명히 이제 오를 만한 배경은 아닌 걸 이제 알겠어요. 뭐 여기저기 뉴스에서 돌려오니까.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보는 시선에서 이게 좀 기대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든가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거래량만 바라본다면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경우를 처음 봤고요. 우리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2012년도가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때가 나았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된 적이 없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뭐 200건, 300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인천이 서울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질 리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거래량만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예. 가격만 바라보면 그 정도 하락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거래량은 최악인데
가격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건 하락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어.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됐으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예. 거래가 안 되니까 오히려 떨어져야 될 물건들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금리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리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금리금보다 더 높았거든요. 예. 그때는 왜 집을 살려고 했을까요? 예. 집을 사도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집값이 안 올랐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IMF 경제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오르는 시절 결국에는 규제를 해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고요. 그때는 대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총량 자체가 그때 우리 인천도 그렇고요. 뭐 신도시들 한 4억, 5억 정도 했습니다. 좋은 집들이, 굉장히 좋은 집들이. 그러면 대출을 받아도 2억은 받으면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들은 올랐고요. 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2018년,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많이 올랐는 상태에서 집값도 오르다 보니까 요즘 대출 2억은 기본으로 받았거든요. 3억, 4억, 5억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치명적인 트리거가 되는 거지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리가 내리면 또는 동결이 되거나 살짝 내리면 바로 집을 사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려야 되겠지만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시선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시각이나 어떤 고민도 좀 보셨죠? 어떤 정부 게 입장에서는 이제 특징이었습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이제 시나리오는 오버슈팅도 되지 않고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만 요 정도만 찰랑찰랑하게 움직여줘라는 걸 바라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 절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왕창 오르고요. 내릴 때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도 사실은 불안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풀어줬다가 다시 또 불꽃이 튀어서 집값이 또 오르면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되는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카드를 하나씩 풀고 있는데 시작은 됐습니다. 이제 지방은 풀렸고요. 이제 세종시가 하나 남았고 제가 어제 세종시 갔다 왔는데 세종시는 집값이 한 30% 빠졌더라고요. 실제로 30% 정도 빠졌고 그래도 매수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안 살 것 같아. 저는 세종시를 보면 인천을 포함해서 김포를 포함해서 우리 수도권 지역들의 1년, 2년 후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세종시가 1년 정도 먼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천이 투기과열지구 풀었죠. 이제 내년 정도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하면 다시 외곽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들 좀 풀 거고요. 아마 김포가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 또는 하반기, 내년 안에는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둔다면 수도권 지역부터 풀려서 서울은 제일 마지막 한 2024년 정도에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풀어서 뭘 기대가 많이 안 되는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그래도 얘기는 해보자고요. 인천의 가격 하락폭이 컸어요. 수도권에서 눈에 띄었는데 아니 이런 값을 근거한다면 그래도 좀 조정 대상 지역도 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문이 갈 수 있거든요. 왜 안 풀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세종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인천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집값이나 아니면 부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유효 수요가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늘 좀 깔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규제를 좀 풀어주기도 어렵고요. 뭐 요건을 좀 보자면은 지난 3개월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경제 성장률의 1.3배, 1.5배 정도를 상회를 해야 되는데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수도권이고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게다가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후 마지막까지도 상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잠재 수요라든지 좀 분양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이제 쉽게 풀어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분기별로 이제 주택 상임위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금방금방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과 1월 달의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다.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장선에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파주를 풀었거든요. 조정 네. 지역에서. 네네. 근데 붙어 있는 김포는 또 안 풀었단 말이죠. 이건 또 뭐냐? 이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김포 시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열받을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김포라고 한다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파주도 굉장히 넓거든요. 예. 그냥 파주 운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풍무지구 이렇게만 보지 말고 넓게 본다면 그 해안가, 뭐 철책선까지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운정지구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좀 안 풀어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좀 지켜봤을 텐데 예.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된다면 파주는 그렇게 이걸 잡고 있기에는 여전히 좀 외곽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김포까지 풀어주게 된다면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예. 김포를 풀어주게 되면 다른 예. 지역들, 예. 그 주변 지역들, 부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연쇄작용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파주보다는 김포는 예. 수도권 지역의 그 지역의 멤버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통계를 보면 국토부는 항상 통계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예. 물론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풀어줄 예. 수는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 폭이 지금 통계에 사실 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통계는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거래 실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좀 약간 좀 온건적인 예.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걱정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대출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산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이제 큰일 났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또 정부도 의식을 할 텐데 과연 이게 참 슬기롭게 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예.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험을 했고요. 2012년도 어려운 것도 알고 야,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2030 세대들 만나보게 되면 오르는 것만 봤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보니까 2015년, 16년도부터 집값이 그렇죠. 올랐거든요. 오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떨어져?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뒤처져 버릴 거야. 벼락거지가 될 거야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좀 무리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무리한 게 굉장히 좀 무리하게 대출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네. 보면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고요. 한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아하. 하고 부모님 돈 좀 빌리고요. 또 신용대출을 또 각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2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하. 이런 분들이 예. 굉장히 지금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겠죠? 지금 예. 얼마까지 더 오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상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2배가 올랐더라고요. 예. 저도 2배가 올랐는데 예. 그런 분들은 100만 원 내던 게 계산을 해도 한 120까지는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0만 원, 2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이게 예. 6개월 내에 단기간에 해결이 되면 좀 버틸 수는 있죠. 어떻게든. 근데 이게 6개월, 1년, 2년 넘어가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결국엔 투매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역전산환도 생기고 수많은 사회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뇌관이 연끌하신 분들한테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그냥 두 손 놓고 니들이 샀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안심전환 대출 같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저는 문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연끌하신 분들, 사실 연끌하신 분들이 결정은 본인들이 했지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는 저는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렇죠. 책임이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왜 집을 안 사도 되는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닌 2030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안심전환 대출 같은 상품들도 조건을 좀 완화해서 생애 최초로 2030들이 집을 산 세대들은 저리 고정대출로 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좀 예.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도 바닥 제가 이 다음 질문이 이제 언제가 그럼 바닥입니까 이 질문이 있는데 네. 좀 쉽지 않은 대답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의견을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까? 이게 언제 좀 바닥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년 한 예. 3월 달쯤에 기조를 좀 살펴봐야 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굉장히 좀 추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네. 하락. 좀 거래량을 보면은 가격이 더 하락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거래량인데 정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가격이 빠진 거를 저희가 실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2008년도 때 규제 안에서 폭등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는 기조랑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중과세 유예하는 양도세 유예 5월에 끝나는 그 기점과 그리고 지금 계약갱신이 만료가 예. 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세가율이 또 어느 정도 빠질지 혹은 이걸 하방에서 지켜줄지 이런 기조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부터는 아마 내년 3월 상반기까지는 조금 굉장히 짙은 관망세로 흘러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뭐 회복세라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뭐 하락세로 돌아선다든지 그때 이제 본격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좀 포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아직 그 바닥 신호가 오지 않았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네. 같아요.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요. 예. 일단 타임머신 타고 예. 과거로 좀 돌아가서 과거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예.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침체기가 2010년도에서 2012년도였거든요. 예. 그때 서울 기준에서는 3년 정도 조정장이 있었고요. 수도권 인천, 김포 예. 지역들은 한 5년 정도 조정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또 시작이라고 본다면 서울 3년, 수도권, 예. 경기 지역 5년으로 볼 것인가. 물론 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저는 바닥에 시그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또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침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진짜 바닥의 시그널, 바닥이란 얘기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바닥 찍고 올라갈 때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과거를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고점 대비 30% 정도는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예. 김포 지역들 30% 이상 정도 빠졌고요. 두 번째가 규제 지역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서울 기준에 서울의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정부가 바라볼 때 안 되겠는데 야 서울도 이제 진짜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빨리 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풀릴 것인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한 2년 전에 굉장히 좀 유행어처럼 된 패닉 바잉 예. 막 연끌해서 막 집을 샀잖아요. 바닥일 때는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 투매 예. 못 버티겠다. 빨리 예. 팔아야겠다. 막 집어 던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를 봐도 이런 예. 현상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예. 없고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V자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지면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떨어지면 U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은 그 일단 매수자. 집을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는 분들 시각에서도 어느 타이밍에 어떤 계획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시간을 좀 제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한 30초씩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장에서도요, 실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집을 매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 사실 저는 분양시장 쪽을 조금 눈을 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그 주택의 유형을 좀 봤을 때에는 하방 압력이 좀 덜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나마 거래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빌라라든지 뭐 공동주택을 봤을 때는 아파트 상품을 조금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안전성. 예. 거래상 안전한 물건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소장님은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실수요자 관점에서만 예.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뭐 다주택자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실수요자 네. 관점에서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자녀 학군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금 여력은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 보시고요. 금리 예. 인상이 멈추고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된 금매물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없고 당장 돈도 없고 뭐 한 5년 후에 결혼할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시고 절대 조급증 가지지 마시고요. 종잣돈 또 모으면서 청약 조건 또 하면서 아파트가 제일 좋거든요. 신축 빌라 같은 거 좀 급하게 사지 마시고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3기 신도시 물량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물량들을 이제 차분하게 볼 기회가 생겼다. 집을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좋은 예.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걸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왜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착륙했으면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동향 소식 살펴보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